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문자 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문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샵 4989번입니다. 4989번 샵 눌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과 함께 라이브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언제 어디서나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전 시간대보다 살짝 밀려 내려가는가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고합니다. 일단 전 시간대와 비슷하고요. 1%대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2060선 위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거의 뭐 조정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오늘은 올라가지고 있는 기분 좋은 차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만나보시면 외국인이 사는데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나요. 2천억 원 가까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 파는데 개인 매도 물량 더 늘어났고요. 기관 잘 봐야 되는 게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3,662억 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투신, 연기금 등 기타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무려 2,021억 원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닥은 696포인트고요. 0.47포인트 하락, 약보합권입니다. 일단 빨간불, 파란불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원한 상승은 오늘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보다는 올라오긴 했는데 696부터 698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계금이 사고 투신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512억 원 삽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1180원도 깨지기도 했고요. 또 오늘 달러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는 반대로 또 강세 흐름으로 오랜만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장 후반까지 1180원 깨지는지 지켜내는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모처럼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시장을 중심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오늘 현재 코스피 강세 업종이 전기전자, 또 전기가스, 종이목재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미국의 페덱스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특수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계속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대기열성 관련주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료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송사료, 한일사료 종목 외에 대기업종 관련주들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우리 그룹이죠. 이 방탄소년단이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열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케이스트, 넷마블, DPC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미국 멕시코 관세부가 우려가 나와주면서 하락했던 이 주요 자동차주들의 반등을 나서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상승세가 오늘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잘 가는 섹터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업종이나 뭐 종목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제 LG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전자 오늘도 그 상승 여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G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어떤 시장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하락이 좀 있었던 상태에서 IT 대안주로 LG전자를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어떤 시장에서도 어떤 펀더멘탈의 중점으로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화해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적자 축소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스마트폰의 뭐 적자 축소나가 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LG전자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LG전자에서 본업인 백색 가전 외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부품처럼 고전을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까지 사업에 대한 실적이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LG전자의 주가에는 탄탄하게 좀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전 매수해도 괜찮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뭐 오후장이나 내일 조정 받았을 때 8만 원 정도가 매수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8만 8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5천원 만에 지금 반등이 시원하게 거래소 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부터 갈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자, 인텔리안 테크는 제가 여러 번 가져왔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그때 아주 예전에 저번 시간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굉장히 오래전에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말했는데 그때 설정을 해놨던 목표 주가가 한참 벗어나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갖고 왔죠. 너무 잘 가서 되게 놀라기도 했고 그때도 굉장히 유니크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상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 그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 시장이 지지부진한 때도 계속 얘는 시장을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었죠. 지난달에 고가상으로 45.06%, 종가로는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종가로는 3만 원을 100원 깼습니다. 29,900원에 끝났었거든요. 28.33%.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첫 거래일인 오늘 29,400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만 원대라는 마디지수대를 앞두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워낙에 강력히 상승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들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고점을 뚫으려면 강력하게 뚫지 않으면 뚫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의 필연적인 어떤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16년 10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2017년, 18년, 19년도 초반까지 오면서 2만 원대 아래에서 계속 수면 아래 어떻게 보면 잠겨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2만 원 아래가 수면. 근데 이제 그것을 뚫으려고 시도를 해서 2019년 4월 달에 거기를 딛는 작업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걸 완전히 확인 사살을 했어요. 5월 달에. 그쵸? 3, 4, 5월 달의 과정을 보시면은 3월 달에는 그 위로 살짝 올라갔고 종가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 다음 달에 4월 달에 완전히 확인 작업을 하면서 2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까지 눌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아예 이제 어떤 매도 세력이
다시 한번 그 밑으로 다시 가서 뭐 시세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조작조차 못하게 완전히 위로 솟구쳐 버렸어요. 3만 원을 뚫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뭐 급격한 변수가 안 일어나면은 다시 뭐 2만 원대로 곤두박질 치는 일은 주식시장에 100%는 없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주가가 한 단계 아예 레벨업 되는 지금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그냥 3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 2만 9천 원대니까요. 그 근처에서 지금 뭐 매수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텔리안테크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동통신을 우리 땅에서는 뭐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지만 이동하는 물체에서는 이동위성통신을 이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라던가 배 특히 그쵸 땅에서는 뭐 자동차라던가 탱크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위성통신을 그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V셋이라는 지금 이 그 인텔리안테크의 어떤 이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행기에서도 배에서도 쉽게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랜만에 볼까요? 지금 엊그제는 또 폭락을 했네요. 지금 WTI가 5.46 폭락이고요. 천연가스 비롯해서 브렌트유, 두바이유까지 다 4%에서 5%대 가까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16년을 바닥으로 본다면 꽤 올라왔거든요. 3대 유종이. 지금 3대 유종이 2016년 바닥으로 하면 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지금 그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말이 많은데 유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인텔리안테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석유 운반선들이 많이 다니고 이제 석유 운반선에 인텔리안테크의 제품을 많이 장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앞으로 그 할 일이 더 많다. 왜냐면 아까 그 해상 위성통신 지금 비중이 15%에서 16% 정도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더 나아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5G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지상망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번에 5G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이제 서로 기지국 그 뭐 구축 비용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돈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위성통신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지상망보다는 위성통신이 대안이어서 그것도 새로운 시장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텔리안테크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는 연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 잘 매수를 적당한 가격에 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신생 기업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뭐 이게 언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 그냥 나중에 펴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5,000원으로 일단 잡았는데요.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제 생각에 이 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DR잼입니다. DR잼도 가지고 왔던 종목이죠. 이것도 인텔리안테크랑 비슷한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보다는 2년 정도 늦게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던 그 당시에 그 가격대를 몇 번 뚫기를 시도하고 확인 작업을 거쳐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그 비슷한 테크를 지금 타고 있어요. 보급형 의료 진단형 엑스레이 제품 생산한다고 했었고 후지필름이 그 지분 갖고 있었다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은 후지필름이 14.25%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고요. 뭐 안 팔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후지필름이 들어온 게 단순히 무슨 뭐 중간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후지필름의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뭐 그 이미 뭐 보호예수는 지났고요. 이게 2018년도 그 11월 달에 상장이 되었으니까요. DR잼을 보면은 지금 그 보호예수 기간이 지났고 보호예수는 사실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력 관계에 있어서 경영에 참여하는 어떤 목적 비슷하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후지필름이 ODM 매출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후지필름이나 삼성전자가 그 지금 대형 병원에 다 엑스레이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 DR잼이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이 2대 주주라는 것도 강력한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후지필름은 오히려 아마 지분을 앞으로 늘려가면 늘려갈지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그 협력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포터블 엑스레이라던가 뭐 자동 천장 거치형 엑스레이 풀 오토 시스템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누적 10,000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 그리고 그 KDB 글로벌 챌린저 200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소 기업이에요. 2012년도에 삼성전자와 후지필름과 ODM 계약을 맺었어요. 맺은 지 지금 6, 7년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근데 삼성전자랑 후지필름과 ODM 계약을 2012년 동시에 맺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렇죠? 6년 만에 제너레이터 10,000대 생산 달성했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빠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지필름이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 11월 달이면 대략, 그렇죠? 지금 대략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후지필름이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투자 조합들, 엔젤 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고 팔 수도 있어요. 얘는 벌써 사실 지나기도 했고 1개월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엔젤 투자하는 회사들은 사실 씨앗을 뿌린 다음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 상장에 대한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팔아도 뭐 사실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푸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 회사들과는 인베스트먼트 회사들과는 어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지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금 뭐 만약에 정말 나온다고 하면 지금 나올 시점이에요. 나올 시점인데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그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더 상승을 하기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다 11,000원의 벽에 막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4월 달에 그 위로 한번 뻗었었는데, 5월 달, 지난달에 그 음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10,000원대에서. 그래서 저번 달에 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DRGM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TNR 바이오팹입니다. 자, TNR 바이오팹도 한 2번 정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유사하죠. 지금 다들 지금 유사해요. 이게 신규 상장이 된, 이거는 더 유사한데, 지금 TNR 바이오팹하고 DRGM은 18년도 11월 달에 같이 상장을 했어요. 같이 상장을 한 뒤에 한 번씩 뭐를 거쳤냐면, 이것도 19년도 4월 달이었고, DRGM은 19년도 4월, 똑같네요. 19년도 4월 달에 상장했을 당시에 그 가격을 뛰어넘는 상승이 똑같이 나왔어요. 희한하게 얘네들은 동기인데 흐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한번 솟은 다음에 얘도 똑같은 과정인데 5월 달에 거기를 다지는 작업을 했고, 이번 달에 그 부근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다져지면 DRGM도 그렇고 TNR 바이오팹도 그렇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을 하는 이번 달이 될 수가 있어요. 매물이 완전히 소화가 됐나 안 되었나. 만약 이게 밑으로 TNR 바이오팹도 DRGM도 밑으로 다시 꺾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그 매물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거기가 지지가 된다고 하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지금 장이 상승 다시 반등기로 돌아서기도 했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지금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얘기를 다 드렸죠. 지금 창이 많이 펴져서 몇 개 닫았습니다. 자, TNR 바이오팹 3D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심장, 연골, 인공 혈관. 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3D 프린팅 기반의 줄기세포 전달체를 가지고 심근경색 치료면 심근 재생을 한다. 자, 이거 좀 놀라운 얘기죠. 심근을 재생을 시킨다? 굉장히 이거 신기한 이 일인데, TNR 바이오팹이 이런 걸 하고 있다.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손상된 무릎 연골의 재생에다가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의 연골 이식술을 해서 새로운 무릎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혈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이걸 이용해가지고 소구경 인공혈관 프린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말 미래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었잖아요. 심장이 고장나거나 연골이 다치거나 혈관이 무너졌을 때 이런 3D 세포 치료제로 어떤 복원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궤도화에 오르면 정말 많은 인류의 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3D 세포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프린팅 이쪽으로 기술력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톡톡 튀는 강소기업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바이오주들은 잘 커나가게 되면 정말 어떤 커다란 중견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강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 때 그때가 가장 주가 상승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견기업으로 어느 정도 등치가 생기게 되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올리려면 예전에 처음에 올랐던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게 돼요. 물론 그때는 이제 더 새로운 더 큰 기관, 더 큰 외국인이 들어오겠지만 아무리 그 비교를 하자면 가벼울 때, 몸집이 가벼울 때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위험도 크지만 어쨌든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TNR 바이오텍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너무 잘 갔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뭐 오늘 반등하지만 반등하든 말든 계속 갔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3, 4, 5, 6 지금 1월 달부터 보면요. 2월 달을 제외하고 모두 양봉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2019년에 이것도 사실 테스나도 그동안에 어떤 쌓여왔던 뭐 약간 울분과 포텐셜을 다 터뜨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각도가 가장 가팔라요. 최근 보시면 과거의 그 모습을 보시면 이 정도 각도로 상승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각도로 상승한 적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경제에서 취재한 그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삼성전자에서 이 제2 메모리로,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적극 투자를 한다고 했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정복을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키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차량용 그 반도체 시장에 뭐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지금 6,400만 화소, 엄청난 화소죠. 6,400만 화소의 모바일용 센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사업 팀장이 있어요. 여기서 그 6,4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소개하는 장면을 서경에서 취재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스마트폰용 그 카메라 크기가 카메라 크기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물론 예전에 뭐 중간에 줄어들었던 것보다는 다시 커지긴 했지만 옛날에 처음에 벽돌폰보다는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거기서 그 안에 또 초고화소 이 이미지 센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픽셀 크기가 들어가면서 고화소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가장 작은 픽셀 단위의 제품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 구현이 된다 했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지금 테스나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벤더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CIS 이게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 삼성 비메모리 전략의 첫 번째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애플 파운드리에 의존적이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 애플이 위탁 생산해서 삼성전자가 생산만 해주는 거. 근데 이제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CIS가 등장을 하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하고 있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져서. 근데 CIS 수요는 증가는 부각되고 있다. 왜냐면 멀티 카메라. 요즘에 막 카메라가 2개가 달린 거, 3개가 달린 게 나오고 있어요. 트리플 카메라라고. 그래서 화소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평균 화소가 3,900만 화소로 2020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까 보셨죠? 이미 삼성전자는 6,400만 화소를 개발했어요. 지금 앞으로 화소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뭐 DSLR과 뭐 휴대폰 카메라의 경쟁 이것도 붙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아직 뭐 휴대폰 카메라가 아직도 뭐 지금은 덤비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더 발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 반도체 사업 전략의 첫 번째로 CIS를 꼽는데, 이 이미지 센서에 관련된 사업을 바로 테스나가 하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 외주를 준다고 하면은 테스나 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그 소식에 굉장히 급등하는 것 같아요. 지금 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눈여겨 지켜봐야 될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무거워서 투자하기 싫다면 삼성전자 벤더들을 잘 연구해서 투자하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손절가 45,000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마지막 쪽은 MI텍입니다. MI텍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MI텍도 지금 똑같은 과정에 있네요. 이게 2018년 11월 달에 상장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 똑같죠.
그냥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리안테크, DR잼, TNR 바이오텍, MI텍이 전부 2018년 11월 달에 상장한 톡톡 튀는 강소기업들인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단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이면. 전부 다 4월 달에 상장했을 당시에 가격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 달에 다 같이 음봉 나왔는데, 그쵸? 5월 달에 장이 안 좋으면서 다 같이 음봉이 나왔는데 다행인 건 그 음봉이 나와서 떨어진 부분이 전부 다 상장했을 당시에 머리 위에서 멈췄다는 거죠. 이번에 딱 타이밍이 좋게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해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 지난달에 음봉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머리를 뚫고 나서 그 매물벽이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 확실히 밟아보는 작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계 6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비혈관 스텐트 분야 국내 1위에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들 글로벌 시장에서 한 5위 안에 들은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키운다는 입장에서도 사실 투자를 기관 쪽에서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술시 조작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새로운 스텐트도 개발했고 앞으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세계가 지금 다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고요. 손절가 4,5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또 들어봤고요. 박정식 전문위원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렌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렌텍이 반등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팩 지금 매출이 긍정적으로 올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5,05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은 배터리 팩을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이 일단 2019년 1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대략 236억의 매출이 달성될 걸로 보여지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지금 당기순이익만 대략 지금 168억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나타나겠죠. 236억으로. 그래서 실적 성장에 발맞춰서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중기적으로 6,000원대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면서 손절 5,000원, 목표가 6,200원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지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가격이 대략 6,6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1,700원대로 상승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하락장에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 좀 강하죠. 내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밀리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냐? 자, 위로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용 하프 시프트력, 즉 그 방향 조향 장치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범현대가입니다. 지금 보면은 창업주 김영주 전 명예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현대 기아차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은 지배자본 총계가 2,093억이고 흑자 기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18억으로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나 있는 격입니다. 빠질 자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하락장에도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흐름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일단은 목표가는 7,200원 그대로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일단은 제가 짧게는 3,000원대 그리고 길게는 4,000원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6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650원 밑으로 확 밀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혹여 밀린다면 잠깐 도망쳤다가 1,470원에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평단을 매수가를 형성을 시키겠죠. 좀 아무리 저평가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1차적으로 매수했다가 쭉 내려오면은 1,480원에 한 번 더 담아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3배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상태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편입했던 종목이었는데 잠깐 뺐다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왜냐면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거의 다. 지금 15만 8천 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15만 8천 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고 자, 이 상태로 빠져봤자 14만 8천 원이 극단적 저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15만 8천 원에서 14만 8천 원권역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추후 대략 22만 7천 원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 관점은 40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끌고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겨울 테니까 22만 7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국 여파로 인해서 2018년 매출이 좋지 않았는데 자, 2019년에는 다시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회복세와 맞물려서 다시금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주가가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11조 6,8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4조 5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전략대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유비벨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위로 이제 올려서 보시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 카드와 스마트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관련 소프트웨어도 같이 팅크웨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내지는 아니면 그 커넥티드 카 쪽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순자산 가치 666억 대비 시가총액 448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제 이슈만 나오게 된다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 그런 기업이고요. 가격적 전략은 일단 6,150원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렸는데 문제는 이 가격이 무너지면 조금 더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6,1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삼고 버텨보시되 만약에 깨지면 뺐다가 5,260원에 다시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도 시장이 좀 극단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5,200원 밑으로는 많이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5,200원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 6,15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8,500원인데 얼마 전에 7,200원까지 급등력이 나왔다가 지금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150원 손절 라인 일단 잘 지키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E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8,030원짜리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자리가 혹여라도 무너진다면 7,400원짜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손절 라인을 7,400원 제시해드린 이유가 7,400원이 하락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7,400원은 쉽게 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8,000원에서 7,400원 사이로 분할 매집으로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 기업도 위로 올려서 보면은 LED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고,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순자산 가치 1,458억 대비 시가총액이 919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점은 1분기 실적이 좀 적자가 났다는 것이 좀 단점인데, 자, 이 적자 기조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다시금 회복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적자 기조가 3분기 이상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잠깐 뭐 자금을 회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적자 기조가 유지돼도 7,400원짜리는 쉽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9,000원까지는 금방 회복력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실적을 잘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TSE까지 5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접근 종목들 리뷰해보는데 백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신 소장님. 네. 결과 어땠습니까? 10,000원대를 지켜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10,000원대가
어렵네요. 지금 그쵸? 12,000원까지 갔었는데 그 확실히 뚫을 줄 알았는데 또 지금 걸리는 게 17년도에 1,200원이었고요. 고가가 16년도에 1,200원이었고 17년도에도 1,200원이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또 오늘 가격 얼마예요? 1,150원. 이 기업에 있어서 1,200원이라는 자리가 정말 어떤 그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89점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게. 자기는 90점대를 가려고 공부를 엄청 하고 과외까지 하고, 지금 뭐 스카이캐스트처럼 그렇게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0원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 같아요. 백사는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2016, 17에 그 못 넘었던 그 자리를 12,000원 한번 갔었지만 종가로 역시 밀리면서 지금 1,200원대 있어요. 그거를 시장의 핑계로 대건 이 기업의 개인기가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건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1,200원 뚫기 정말 어려운데 일단은 10,000원 선에서 지금 비비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뚫어낸다고 하면 정말 이건 한 달에 레벨업을 합니다. 지금 백산의 차트 자체가 밑에서부터 정말 차분히 다져왔거든요. 마치 공부를 조금씩 해서 만약 내가 전교 1등은 못했지만 대학교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학생처럼 정말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포텐셜이 터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10,000원만 지금 그 지지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 전략 요충지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 수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한 단계만 위로 올라간다면 저는 20% 상승은 거의 보장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백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무조건 이 백산 지금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럼 뭐 뭐 여기서 오히려- 추천하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솔직히 여러 개가 뭐 예. 10손가락 안 아픈 거 있다는 것처럼 다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백산은 정말 그 중에 약간 탑이에요, 제 마음속에 사실. 예, 마음속에 예. 하트 뭐 약간 이런 예, 느낌. 근데 말을 했어요. 예, 네. 해버리신 거. 네. 고백을 하셨네요. 네, 고백을 해버렸어요. 한 종목만 더 고백해 네, 주세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지금 너무나 강하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따라가야 돼요. 지금 테스나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확대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왕자를 지키는 의미 이외에는 어떤 더 이상 파이를 키우기는 지금 힘들어 보여요. 딱 봐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애들은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는 벤더 애들이거든요. 테스나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19년에 이미 160%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번 연도가 시작을 알리는 어떤 종소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테스나가 여기서 이제 6개월 나머지 하반기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지지부진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내년을 앞에 두고 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진격의 테스나에서 단기 추천주로 추천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스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정식 위원님은 우성사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단기적으로 가져가자라고 가격 전략 네. 확실하게 주셨는데 어땠어요? 맞아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태워갖고 4,000원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수익 달성 되신 걸로 사료 대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예. 지금 네. 지금 현재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 종목 포트 중에 이제 TSE가 예. 8,000원으로 정확하게 지금 기술적 지지 라인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8,530원 일단 기술적으로 터치 가능하고 이대로 상승력 나올 때 9,000원까지 상승력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9,0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 수익 한번 창출해 보시고 8,030원 무너지면 잠깐 자금 회수하셨다가 7,400원에 재공략하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많이 신소장님. 가버렸네요. 예. 오늘 특징주 샘코입니다. 제가 갖고 왔던 종목이죠. 그쵸. 폭발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저희 뭐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허드슨강의 기적 얘기도 드렸고. 왜냐면 샘코에서 IR 자료에 그걸 띄워놨어요. 그 허드슨강의 기적 그 흑백 그 화면을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기가 도어 시스템을 만든다 해서 그걸 이제 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도 어필이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17년도 9월 달에 그 상장했던 가격 똑같죠? 12,000원대를 지난달에 강력하게 뚫은 다음에 거기서 이번 달에 확인 작업을 하고 위로 뜨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데이트해요. 야경 보러 다니고 찻집 가고
옷 사러 가고 한강 데이트 가고 인생샷 찍고 지금 난리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샷 뛰는데 따라가세요. 네. 갑자기요? 네. 당황스럽네요. 예.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의 특징을 보십니까? 자, 저는 일단은 체시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상승 중이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계열 회사 네일 바이오텍이 돼지 콜레라 백신 관련해 그 국책과제 수행 그 경력이 있어서 예.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로 좀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이 재무 구조를 좀 보면은 적자 구조가 있고 순자산 가치가 264억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637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니 건들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짧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9978번님의 빙그레입니다. 71,800원에 비중 30%. 일단 뭐 계절적인 성수기는 왔어요, 신 소장님, 빙그레?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계절적인 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빙그레도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PC 삼립이 삼립식품일 때만 해도 우리가 호빵주라고 불리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호빵을 먹는다고 해서 그때 떴었는데 SPC 삼립이라는 거대한 어떤 회사가 되니까 완전히 레벨업을 해서 날아갔어요. 빙그레도 마찬가지예요. 빙그레 더 이상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HMR 시장에도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클 회사다. 그래서 빙그레가 지금 쌍바닥을 20개월선 위에서 그리면서 60개월선까지 누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갈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소 12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져가시면 될것 잡아주시네요. 네, 다시 그 자리로 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5384번님은 키움증권 여쭤보셨고요. 82,800원에 비중 30%. 사실 호재성 재료가 하나가 사라지긴 했어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뱅크 호재가. 네네,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호재가 일단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 호재까지 살짝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영 둔하죠. 예. 시장이 반등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증권회사들도 반등력이 당연히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지 못하면 섣불리 투자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증권회사들이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예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좀 강력하게 좀 최근에 횡보성 추세는 보이고는 있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81,6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저항을 막고 여기를 돌파해야 84,0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1,600원 저항 여부를 여러분들이 일봉상 캔들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8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이 반등력은 나오고 있지만 그 반등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잘 맞추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69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2070선까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부터 지금 조정 한 번도 없습니다. 장중 조정이 뭐 살짝 보이긴 하는데 조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주가 지금 207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2,266억 원이나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개인이 1,782억 원, 기관은 460억 원 각각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 쪽만 파는데 3,881억 원. 일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종목별로 지금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꽤 많이 출회가 되는데, 이걸 이제 투신과 연기금이 좀 받아줍니다. 388억 원, 연기금이 2,422억 원이나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죠. 삼성전자 3%대로 올라오면서 44,000원 전으로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한 달 내내 내리다가 지금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는데 2%대입니다. 현대차도 2.6%나 올라오면서 14만 원까지 딱 2,000원 남았습니다. 셀트리온도 1.58%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9만 원대 위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LG화학, 신한지주, 포스코, LG생활건강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2종목 가운데 하락 종목은 보이질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697.16 일단 다시 강보합권으로 전환은 됐는데 거래소 비해선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죠.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692부터 698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아침 지나면서 중국 시장 개장 이후부터는 696부터 698 사이에서 짧은 박스권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투신 쪽에서 팔고요. 금융투자와 연계금을 좀 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403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이고요. CJNM이 오늘 2%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기생충 이슈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HLB는 여전히 3%대의 좋은 흐름 가져가고 헬릭스미스가 또 빠집니다. 19만 원대 지금 지지 단단히 받는 모습.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급등 그리고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오르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급락 그리고 휴젤도 1%대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10% 내외까지 지금 낙폭이 커져서 오늘 시장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었었는데 일단 뭐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위기 상황에서 일단은 한숨 돌렸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밑에를 약간 침범하면서 지금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5% 급락하면서 지금 20개월 선을 지금 일단 침범했고요. 지금 다우도 20개월 선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게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고공 박스권이 이게 만약 벗어나면 크게 가는데 이게 밑으로 만약 붕괴되면 차트가 일단 다 망가져요. 나스닥도 좀 망가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걸 또 청개구리라고 해야 되나? 오늘은 또 니케이 225랑 다 지금 상해 심천 다 떨어지는데 지금 반대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서 이런 거면 또 불안한데 왜냐면 이러다가 또 다른 나라 증시 오를 때 우리는 떨어지니까 그렇기도 한데 일단은 뭐 올랐으니까 반갑죠. 근데 미국 시장에 결국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가 오늘 뭐 강력하게 상승했죠. 단연 1등이에요. 2등이 의외로 지금 보험 업종이 올랐어요. 지금 방어 업종이. 근데 1등이 일단 그 IT고 삼성전자가 지금 3% 가까운 상승, LG전자도 오랜만에 상승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놨다. 우리나라는 지금 120개월 선에서 일단 지지가 되면서 한숨은 돌렸는데 역시나 저 큰 시세를 완벽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오른 것 중에 좀 그냥 눈에 띄는 거 종목 하나 얘기해 보면 오늘 지금 그 거래소에 9위에 테린 포장이 올라 있는데 제가 이거 맨날 장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아까 특징주 이외에 지금 눈에 띈 특징주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지 업종이 지금 옛날에 굉장히 소외 업종이고 어떻게 보면 장롱 속에 처박혀 있어서 먼지가 쌓여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업종이고 바이오 업종 여러 가지 너무 톡톡 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나? 너무 새롭다. 앞으로 너는 인공지능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세계에 살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젊은데 나는 그런 기업을 봐야지.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손 떼묻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업종이 정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날 때거든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에 테린 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고 재질을 만들고 우리가 흔히 쓰고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원가 마진율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지금 환경 자체가 이 기업이 탄생한 이후에 최고로 도와주는 호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M&A 이슈까지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이때도 상승을 했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것은 방어적인 능력이 있는데 성장성까지 부여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만약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미국 시장이 무너져서 오늘의 상승이 빗바래고 조금 아쉬운 또 상승이 될지언정 저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뚫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저런 기업들을 아마 눈여겨보시면 만에 하나
지금 거래소가 오늘 반짝 상승으로 끝나고 또 아픔을 가져올지라도 저런 종목으로 시장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생 쪽 수급이 돌아서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살짝 파생 쪽에서 상방 베팅력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시장까지 현재 이 상승력이 일정 부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보다 그 코스피가 강세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원리예요. 코스닥은 최근 반등폭 대비 50% 구간밖에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6.4% 구간도 무너뜨리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제가 투자를 하더라도 더 저렴한 거에 투자를 하겠죠. 그게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이 상승력은 일단 내일 정도까지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는 파생 베팅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2072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06선까지 추가적인 반등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704선에 저항이 작용될 수 있으니 704선을 유심히 좀 바라보시고 돌파된다면 717선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돌아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면은 절대 수급이 돌아서지 않았겠죠. 다행히도 예상치를 상회해서 수급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줄줄이 발표나는 게 이제 유럽 쪽의 제조업 PMI와 그리고 미국 쪽의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납니다. 이 지표 여러분들이 꼭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유럽 쪽, 미국 쪽 안 좋게 발표 나오면 우리 증시 상승력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6월 5일 날에는 차이신 서비스업 PMI를 기점으로 유럽 쪽, 미국 쪽 서비스업 PMI가 발표 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지표는 ISM 비제조업 PMI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경제 성장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지죠. 제조업보다는. 그래서 이 ISM 제조업 PMI가 아직도 5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가 꺾인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다시금 또 리스크가 도래하더라도 충분히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 수업 소장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28%나 오르며 2067.8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0.15% 상승폭 유지하면서 697.5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원 80전이나 조정이 나왔습니다. 1182원 1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합니다. 두 개의 종목이 두 개의 시장이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 약간 상반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900억을 샀고요. 프로그램에서도 5,400억을 사네요. 기관이 980억을 팔았는데 재미난 것은 기금이 2,380억을 삽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보죠. 수량으로 보면은 외인이 순수하게는 지금 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이 거의 한 50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을 이끄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우리나라의 주도주 대표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종목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렸죠.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진짜는 44,700원 돌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하고 하루 만에 44,700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44,800원이니까요. 한 900원 정도, 한 1.5% 정도의 상승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올라섰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걱정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할 때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현대차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20% 상승했다가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사올렸던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못했는데 매수 단가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삼성전자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였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위험자산이 선호가 되기 위해서는 $1가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1가 오늘 10원 이상 빠졌죠. 그래서 1182원 정도에 마감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제가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쭉 그어놨는데 그 자리까지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겠죠. 주봉 상태로 보면 거의 뭐 쌍봉의 모습처럼 쌍대의 모습이 보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만 어쨌든 회귀안에 대한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가격이겠죠. 이번 주로 다니면 1178원. 자, 이 안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빠지는지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자, 오늘 주가가 상승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는지 $1가 더 내려오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이슈 미국이요. 지난주 금요일 1.4%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올라오면서 디커플링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멕시코 관세 부과가 이슈가 됐어요. 참모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죠. 트럼프가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어쩌면 코너에 몰릴 수 있다. 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관세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중국과의 무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20월선. 자, 이걸 깨트리지 안 깨트리지 꼭 보십시오. 라는데 깨트렸죠. 자, 일단 이게 깨진 상태에서 이 차트는 헤드앤숄더가 완성돼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6월달 한 달까지 더 지켜봐야겠죠. 지난번에 요때죠. 요때 보시면 정확하게 작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작년 12월 장대음을 주면서 20월선을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올려세웠죠. 지금은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에서의 지지력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국내 시장의 상승이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의 모습을 더욱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중국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요, 얼마 전에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를 가하죠. 자, 거기에 따른 중국의 대응. 중국이 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덱스를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격화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격화가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도출하기 위한 각자의 어떤 압력 행사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은 5월선이 늦기 시작했다. 중국은 5월선이 늦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25월선은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의 분쟁이 가짜라면 이번 달에 장대양봉이 서야 되죠. 장대양봉이 서서 이 두 개의 월봉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달에 장대양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할 수 있겠다는 거고, 그거는 무역 분쟁이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국내장 지수가 지난번에 2035포인트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35포인트를 넘어서 67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근데 정확하게 반등을 확신하려면요, 2075 안착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21선 정도의 가격인데요. 2075 안착이 100% 이루어지는 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역시 원달러가 1178원 밑으로 내놓은지, 삼성전자가 44,6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지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 자,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